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능률 민병천 1과 뒷부분에 language in use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단어와 문법 설명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 포함된 학생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 거는 워드 포커스라고 해서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밑줄 친 부분에 draw라는 단어가 있죠. draw의 세 가지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A를 보면 The history teacher asked students to draw a map of Africa. 자, 역사 선생님은 부탁했다, 요청했다,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리라고 요청했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목적 보어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draw의 의미는 그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동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B를 보면 his dance performance, 그의 춤 퍼포먼스니까 춤 공연, 댄스 공연이 worldwide attention,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라는 의미겠죠. 이때 draw의 뜻은 관심을 끌다의 뜻입니다. 자, drew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원형이 지금 A에는 draw라고 나왔고 이 과거는 drew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의 PP형은 draw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뜻은 관심을 끌다,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C는 I will draw, 나는 draw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옆에 $70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돈에 관련된 draw는 돈을 빼다, 인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ut of my saving, 나의 세이빙 어카운트는 그 저축 계좌잖아요. 저축 계좌로부터 $70를 인출할 것이다. each month, 매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세 가지 동사의 뜻은 그리다라는 동사, 두 번째 거는 관심을 끌다, 세 번째 거는 돈을 인출하다. 요 세 개로 생각하고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문제가 choose the sentence from above, 위쪽에 있는 문장을 고르세요. That uses the same meaning, 같은 의미를 사용한 문장을 고르세요. Of the word draw, draw라는 단어의 같은 의미를 사용한 문장을 위해서 찾으라는 거죠. 자, 1번은 Baseball games drew large audience in this city. 자, 야구 게임은 많은 청중을 뭐 했겠어요? 청중의 관심을 끌었겠죠. 이 도시에서. 자, 여기서 관심을 끌다의 의미니까 이 위에 나왔던 표현 중에 B에 나오는 이 댄스 공연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다의 B의 의미겠죠. 그래서 1번은 B 문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은 She tried to draw라고 했고 draw 뒤에 바로 달러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 돈이 나오죠. 그럼 돈과 관련된 거는 이 위에 요 C 부분이겠죠? C에 $70를 인출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2번은 C와 동일하다 라는 의미고요. 끝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는 $5,000를 인출하려고 했다. 그녀의 계좌로부터. 그러나 뱅크 텔러가, 은행원이죠. 은행원이 stopped her, 그녀를 막게 했다, 못하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혹시 서술형에 나오면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다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사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일단 현재인지 과거인지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야구 게임이 청중의 이목을 끈다죠. 끈다도 되고 끌었다도 가능하죠. 여기서 다른 현재인지 과거인지 단서가 없으니까 draw라는 현재형도 맞고, 만약에 근데 현재형일 때 여기서 draw에 s가 붙어있다. 그럼 얘는 틀리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는 거고 얘는 복수니까 s 붙이면 안 돼요. 이건 현재 시제고, 그리고 이 부분이 drew, 과거형으로 drew라고 나왔어도 틀리진 않죠. 여기서 지금 현재인지 과거인지 단서가 없으니까 과거로 나와도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to 뒤에 있잖아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과거 절대 안 되고 draw라는 현재로 반드시 써야지 맞죠? 자, 그리고 3번을 다시 볼까요? The art teacher. 자, 미술 선생님이 told student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to draw lines on paper. 종이에다가 선을 그리라고 말했겠죠. 자, 미술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리다의 뜻이겠죠. draw는 그리다. 얘도 to 있으니까 to 플러스 원형으로 draw가 맞겠죠? 얘는 이 위에 있었던 A의 뜻이랑 일치하죠. 자, draw의 세 가지 뜻 다시 기억해 주세요. 그림을 그리다, 돈을 인출하다, 관심을 끌다. 세 가지 뜻 기억해 주시고 동사로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오면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를 붙이고 3인칭 단수 아니면 그대로 draw로 쓰고 과거형이면 drew가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B로 넘어가 볼까요? B는 유용한 표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수거이고요. 이 수거의 뜻을 잘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있는 focus on은 집중하다의 의미겠죠. 두 번째 거는 in advance, 미리라는 의미고요. deal with는 다루다, 해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t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To focus on the conversation, 대화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대요. With all the noise in the background, 자, 주변에 배경에 모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대화에 집중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의 의미겠죠? 이 앞에 있는 it은 해석이 안 됐죠, 지금. 가짜 주어겠죠? 그리고 to는 진짜 주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to 원형이니까 얘도 focus라는 원형을 써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focus on은 동의어로 concentrate o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in advance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볼까요? If you want to attend, 만약에 당신이 attend a popular concert, 인기 있는 콘서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it's wise, 이때 it도 해석이 안 되죠. 가짜 주어겠죠? 현명합니다. to buy tickets, 티켓을 사는 것은 현명합니다. to buy가 진짜 주어겠죠? 인기 있는 콘서트니까 티켓을 어떻게 사야겠어요? in advance, 미리 사야겠죠. 이럴 때 부사로 미리 어울리죠. 자, 세 번째는 We have to deal with a lot of technological problems in our work. 자, 우리는 have to는 해야 한다의 의미죠. 많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In our work, 우리의 일에 있어서. 자, 얘도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deal with라고 원형으로 썼죠. 만약에 과거형으로 나온다면 deal with로 적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수거를 생각해 주시고 이 수거가 들어가 있는 문장 블랭크 채우기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1번, he tried to, 그는 노력했습니다. blank, his driving, 그의 운전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대요. But, 하지만 the heavy rain made it difficult. 무거운 비, 아주 굵직굵직하게 오는 비가 만들었다.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대요. 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위에 예시를 보면 운전에 집중하다, 운전에 미리는 안 되죠. 미리 같은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to 뒤에 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focus on 아니면 deal with겠죠. 여기서는 운전을 집중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동사는 집중하다, focus on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자, 무거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그것을 어렵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로 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focusing on his driving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예시를 볼까요? My grandparents,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이
taught me, 나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죠. blank, life's challenges,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래요. 어려움을 뭐 하겠어요? 얘도 to 뒤에 원형이니까 여기서 원형 쓸 수 있는 건 deal with 밖에 없었죠? 그래서 deal with,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3번은 pack your bag, 너의 가방을 싸라, 가방을 꾸려라. 그리고 pack your bag이라는 표현은 얘가 동사고 your bag이 목적어죠. 명령문은 앞에 you가 생략이 된 거죠. 주어가 있다고 보고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부사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n advance가 맞겠죠? 미리 가방을 싸라 이런 식으로요.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forgetting any important items for your journey, 너의 여행을 위해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가방을 싸세요 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C로 넘어갈까요? C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를 붙여서 여러 가지 수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nd 같은 경우는 끝내다, 종식시키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옆에 a conversation이 들어가면 대화를 끝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end the relationship 하면 관계를 끝내다, end the war 하면 전쟁을 종식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end는 뭐뭐를 끝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지금처럼 타동사로 쓰여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전치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는 possible이죠. possible은 possible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이라는 뜻이죠. 가능한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possible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이 뒤에 명사로 와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여야 됩니다. possible solution 하면 가능한 해결책. possible reason은 그럴 수 있는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의미하는 거겠죠. possible outcome은 가능한 결과, 그럴 수 있는 결과 이런 의미겠죠. 자, 밑에 예시의 답을 골라볼까요? A failure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의 실패는 can sometimes, 때때로 end, 뭐뭐를 끝낼 수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뭐를 끝낼까요? 전쟁을 끝내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관계가 끝나겠죠. 관계를 끝낼 수 있다. relationship이 맞겠죠? 2번은 one possible, 한 가지 가능한 이것은 for the flight delay, 비행 지연을 위한 이것은 could be the weather condition, 날씨 상황일 수도 있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씨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 지연의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reason이 맞겠죠. 3번은 We should be prepared for every possible.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이 테스트에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테스트가 있으면 테스트는 뭐 시험이란 뜻도 있고 뭐 실험의 의미도 있죠. 이 시험을 봤으면 가능한 뭐가 있겠어요? 가능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여러 가지 가능한 있을 법한 결과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every는 뒤에 반드시 단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outcomes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지금 1과 뒷부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 사람이면 이 위에 이 박스 얘를 암기를 하셔야겠죠. end를 알아야 되고 passable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지 이 단어를 이용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응용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위에 박스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e-discovering grammar로 넘어갑시다. 얘는 이 일과의 본격적인 문법 형태예요. 얘는 어렵기도 하고 암기할 것도 많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포인트 1을 보면 read the sentences and pay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 bold. 자, 문장을 읽고 pay attention to 집중해 보세요. structure 구조에 집중해 보세요. in bold라는 표현은 원래 굵은 글씨로 쓰여진 이란 의미예요.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 밑줄진 부분 대시랑 후 이 부분이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저는 밑줄로 대신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법의 포인트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일단 뒤부터 보세요. that 바로 뒤에 is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는 요 앞에 비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that은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적는다면 주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거든요. 이 명사가 사람일 때와 사람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의 관계대명사는 who를 쓰면 되고요.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 who나 which는 둘 다 that으로 대처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주격이니까 이 주격의 특징은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로 시작해야겠죠. 당연히 주어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사는 명사의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 맞나 확인해 볼 때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지 확인하고 앞에 봐서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요 밑줄진 부분을 보세요. 첫 문장. In your brain, 너의 뇌 속에 there is a part, 일부분이 있습니다. That is responsible for, 비동사에다가 responsible for 들어가면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뇌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담당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바로 뒤에 is라는 동사가 있고 주어가 없는 게 맞죠?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대시나 원칙적으로는 which를 써야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거는 who will be the person? 누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자, 이 사람은 that 또는 who 쓰고 takes the first step on Mars. 화성에 첫 번째 걸음을 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죠. 바로 뒤에 takes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가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어를 대신하는 거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이 맞죠. 그리고 정말 문법 포인트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관계대명사 뒤 동사 있죠. 이 동사에 수를 맞추는 게 정말 잘 나와요. 이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를 맞추면 돼요. 선행사가 단수니까 take에 s가 붙어야지 맞죠? 이 위에 거는 선행사가 단수니까 비동사로 is로 받은 거죠. 동사의 수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연습 문제는 correct the underlined part. 다시 correct the underlined part. 밑줄친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세요. If it is correct. 만약에 옳다면 write O. O라고 적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1번을 보세요. We are looking for student. 우리는 학생을 찾고 있대요. Who have lived in another country for at least 1 year.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who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석을 해봤잖아요. 문법적인 걸 한번 보세요. who 바로 뒤에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맞죠? 그리고 선행사를 봐서 사람이 맞죠? 그러면 who도 맞습니다. that을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student 복수니까 has가 아니고 have로 받은 거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번을 가면 Steve is reading a comic book. 스티브는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It is popular with students.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건 얼핏 보면 틀린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요걸 보면은 바로 뒤에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which를 써야겠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접속사의 역할을 해요. 접속사가 문장에 하나 있으면 동사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 is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뒤에 또 is라는 동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is를 쓰게 되면 이 문장은 접속사가 없죠. 그럼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지 맞는 거예요. 또는 that을 써도 상관없겠죠. 3번을 볼까요? I want to buy a new skirt. 나는 새로운 치마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치마는 who goes well with these jeans. 이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치마를 사고 싶어요. 라는 의미죠. 여기서 goes라는 동사이니까 주어 자리는 맞죠? 그리고 선행사를 봤는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죠. 이럴 때는 who가 아니라 which라고 했죠? 또는 that도 맞겠죠? 그리고 shirt는 단수니까 go가 아니고 goes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문장은 영작을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2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combine이라는 단어가 합치다 라는 뜻이죠. 2 문장을 하나로 합치세요. 대시나 who를 이용하여 이런 의미죠. 일단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요 앞문장이랑 뒷문장 중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는 poems, 시를 쓰기를 좋아해요. 이 시랑 뒤에 있는 the poem 똑같잖아요. 이 시는 언어의 힘을 보여줍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같은 요소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앞에 거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앞서다 선 생각하면 되죠.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같은 요소는 이게 지금 show라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를 대신해서 쓰는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선행사가 왔으니까 which. 근데 이 위에서는 that이나 who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which가 아니라 that을 써야지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같은 요소를 관계대명사로 바꿨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show부터 랭귀지 끝까지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는 손대지 않고 쭉 쓰면 돼요. 아, 여기 s가 빠졌네요. 그래서 딱 쓰고 난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고 이 뒤에 수가 잘 맞춰졌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폼스는 복수니까 show에 s가 안 붙은 게 맞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이 소녀는 어떤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남자 형제는 똑같은 요소가 여기 있죠. 수영 챔피언십을 따냈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똑같이 앞에 있는 거는 선행사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는 관계대명사로 얘는 사람이니까 who를 이용하거나 that도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 여기 원부터 챔피언십까지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는 여기 앞부분에 주어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뒷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도록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녀는 수영 챔피언을 따낸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가장 올바른 해석이에요. 영작 문제로 나왔을 때 이 해석 순서를 잘 기억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은 별표 쳐주세요. 얘는 고난이도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로도 이 3번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지금까지 한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잘 보시면 The writer will have a book signing event. 그 작가는 사인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책 사인 행사를 가질 거래요. The writer wrote this novel. 이 작가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같은 것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the writer 얘랑 뒤에 있는 요 writer 얘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냐면 자, 똑같은 것 중에 앞에 거는 선행사가 된다고 했죠. 얘도 똑같이 쓰세요. 자,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와 어울리죠. 그럼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바로 붙여 쓴다고 생각하고 이 뒷부분을 보류를 하세요. 일단 얘 쓰면 안 돼요. 이 선행사의 의미인 이 뒷문장의 the writer 얘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 writer는 사람이니까 who나 that을 써주면 되겠죠? 요거를 쓴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동사 부분 얘랑 뒤에 있는 부분이랑 X자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선행사 쓰고 관계대명사 쓰고 뒷부분은 X자로 교차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who 뒤에 wrote this novel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 will have 뒤에 a book signing event는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뒤에 거 X자로 교차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언제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말 동그라미 칠 때 이 위에 거는 다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붙어 있잖아요. 같은 게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근데 얘는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죠. 그죠?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단어랑 뒷문장에 있는 거랑 같을 때는 X자로 교차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거는 영작으로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4번은 I had a chance to interview the student. 나는 학생을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The student won the music contest. 이 학생은 음악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음악 대회, 뭐 뮤직의 대회, 여러 가지 대회가 있겠죠? 그 대회에서 이겼다. 뭐 상을 받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얘는 어려운 거 없죠? 요 스튜던트랑 뒤에 있는 스튜던트랑 같으니까 그냥 선행사인 스튜던트 먼저 써주고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who나 that 써주고 똑같이 안 써준 부분 1부터 콘테스트까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1, 2, 4번 문제는 난이도 쉬운 거고 요 3번 부분이 X자로 엇갈려서 써야 되니까 살짝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요 3번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language in use에 이제 포인트 2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법은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 뒤에 있는 to는 진짜 주어 이 형태겠죠. 그래서 가주어는 해석이 안 되고 진짜 주어 이 부분을 뭐뭐는 은는이 가로 해석을 하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진주어부터 해석해서 이렇게 거꾸로 해석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it과 to 중간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면 It is natural to feel angry from time to time. 가끔씩 때때로 화가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거는 It is dangerous to ride a bike without safety gear. 안전 장비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도 뒤에서 앞에 있는 dangerous를 수식하게끔 해석했죠? 세 번째 거는 It was easy for her to speak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쉽다. 이런 표현인데 왜 중간에 for her 얘가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for에다가 she의 목적격인 her이 나왔잖아요. 목적격의 형태가 중간에 to 부정사 앞에 끼어 들어가면 이때 for 플러스 목적어는 이 to 부정사의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얘도 주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은는이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어가 나오면 해석이 for 플러스 목적어가 1번, to 부정사가 2번, 앞에 형용사가 3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해석은 1이 2 하는 것은 3 하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영작으로도 자주 나오겠죠. 주어기 때문에 1번 부분도 은는이가가 붙고 2번 부분도 은는이가가 붙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쉽다, 쉬웠다 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to의 주어를 쓰고 싶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어를 쓰지만 여기 앞에 있는 is 있죠. is가 아니라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있죠. kind, 친절한, 아니면 wise, 현명한, foolish, 약간 바보스러운, silly, 어리석은, 이렇게 등등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러면 for이 아니라 of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어를 to 부정사의 주어로 쓰는 거예요. 요거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틀린 부분을 고치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1번은 It is important for actors to memorize all their lines. 자, 여기에 for이 있고 to가 있고 for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 그랬죠. 얘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배우들이 모든 대사를 암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구조죠. 앞에 this가 아니라 가짜 주어 it이었죠. 그리고 2번은 It was exciting. 자, 흥미롭습니다. Students to win the soccer game. 학생들이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사커 게임에서 이긴 게 학생이잖아요. 이 to 부정사의 주어를 쓰고자 한 거겠죠. 이럴 때 앞에 for를 붙이라고 했죠. 그리고 3번은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딱 봐도 it이 있고 가짜 주어 그리고 진짜 주어 to가 빠졌겠죠. To delay the start of the meeting. 그 회의의 시작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1번은 한국인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전통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영작을 하려면 앞에 가주어를 써주고 뒤에 진짜 주어를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에 New Year's Day가 의미하는 게 설날에 라는 의미죠. 이런 거 지어주고 to 부정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뭘까요? 떡국을 먹는 것은 이 부분이 요 to 부정사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인 전통입니다. 이게 여기 it 앞에 붙은 요 부분이겠죠. 그럼 한국인들이 떡국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한국인들이 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어 요 부분에 한국인들이 요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껴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인들이니까 여기 for 뒤에 코리언즈라고 쓰면 되겠죠? 떡국을 먹는 것은 이라고 하면 to eat 떡국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New Year's Day에 특별한 날 앞에는 오늘 붙이죠? 그리고 전통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 앞에 a tradition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두 번째 거는 오늘 아침은 매우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일단 because부터 morning까지가 오늘 아침은 춥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지워주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얘는 it을 쓰고 아이고 제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네요. 이 위에 it for to를 쓰는데 이 it 뒤에는 비동사를 써야 되죠. 요걸 깜빡했네요. 전통입니다니까 현재죠. 그러면 is를 써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비동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2번을 다시 보면 it 쓰고 여기 to 부정사를 쓰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이 부분이 to 부정사에 해당되는 거고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이 it과 to 중간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은 이 말을 영작을 하면 to wear warm clothes. 그리고 앞에 더 좋습니다. 이것은 그 교재에 아마 조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would를 이용해서 would be better.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t is better to wear warm clothes. 이렇게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은 거예요.
자, 3번을 보면 여기 위에는 좀 지우고요. 앞줄에서 그 연극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from the front row 이거는 앞줄에서 라는 의미죠. 그 연극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이 써주고 to 부정사를 써주고 그 연극을 본 것은 은는이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이 to 부정사 부분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를 앞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to 뒤에는 뭘까요? to 보는 거 watch 연극은 the play from the front row는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시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쌍시오 들어가면 과거형이죠. 그래서 was를 쓰고 amazing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 4번은 야생동물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사람들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워지는 거고 it을 써주고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친구가 되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에 주어까지 나왔으니까 이때는 for이 들어가겠죠. if for to 구조겠죠. 그럼 야생동물들이 이 부분이 for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야생동물은 wild animals. to 부분은 to become friends. 이렇게 쓰고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is unusual.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 it과 to를 먼저 적으시고 그리고 to의 주어가 필요하면 여기다 for까지 적고 여기에 1, 2, 3 해석에 껴 맞춰서 영작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1번에 비동사 빼먹은 것처럼 여기 이 다음에 비동사 빼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1과 문법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2과에서 다시 뵐게요.